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남가주 지역이 이번엔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LA에서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을 알리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LA시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아시아 태평양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 대낮에 20대 여성이 참수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숨진 여성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낮 시카고의 한 길거리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해당 지역에 납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DC가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국경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모처럼 단비가 내리면서 일주일 넘게 지속되던 무더위가 좀 꺾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최대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폭풍 K가 남가주 지역을 지나가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강풍에 길가의 큰 나무가 송두리째 쓰러지고 전깃줄은 끊겨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산등성이의 암석도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K는 멕시코 남부 해안을 거쳐 오늘 남가주 샌디에고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의 영향권에 든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 내일까지 폭우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실비치나 롱비치 등 해변 인근 주택가는 높은 파도까지 우려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This is not typical for this time of year. We typically see the berm coming up in November. So when we came out and saw the tractors pushing all the sand, that was really a shock to us. Our heavy equipment staffed up, and we also have our swiftwater rescue team staffed up. Our helicopters are both 24 hours. And we have extra firefighter paramedics on our helicopters.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비롯해 인랜드 엠파이어, 팜스프링스 등 일부 산악 지역과 사막 지역은 10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7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 K는 내일 서부 지역 해안가에서 태평양 쪽으로 밀려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던 캘리포니아 지역은 비바람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지면서 무더위가 조금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폐업유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5일 해멧 지역에서 시작된 폐업유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져 현재까지 27,320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11채가 파손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Basically no moisture in the vegetation, so we're seeing the fire just having exponential fire. We're dealing not just with heat, but drought. And so it's the combination of all of these things stacking up in the unprecedented nature that puts us in this position. 한편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현재 소방대원 2,200여 명이 화재 진압에 투입된 상태며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을 알리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시에서는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대중문화 업계의 아시아 태평양계 목소리를 높인 공로가 담겼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에서 오징어 게임의 날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LA시 의회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to everybody. To be able to celebrate this amazing moment, I want to reassure people we're not
saying reenact Squid Game here in Los Angeles, but we are celebrating what this remarkable creative achievement is all about.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존 리 LA시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 아시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인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에 대해 기념일로 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오래오래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만든 사람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LA에서 스퀴드 게임 데이를 만든다고? 라고 생각했고요. 그만큼 너무 기쁘고 저희 스퀴드 게임이라는 쇼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신드롬을 선도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팀은 한국 콘텐츠의 확산을 통해 인종 갈등과 증오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국 문화와 한국 콘텐츠로서 저희의 정신과 저희의 문화를 보다 많이 알리게 된다면은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없어질 것이고. 오징어 게임은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에서 이미 사관왕을 차지했고 제74회 에미상 본 시상식에선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 수상에 도전합니다.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가 작품상 후보로 선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2일 이곳에서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어떤 새 역사를 쓰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 인근에서 대낮에 20대 여성이 목이 잘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샌 마테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이 한때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휘두른 칼에 목이 잘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샌칼로스의 로렐 스트리트와 매그놀리아 애비뉴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주택가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이를 목격한 지역 주민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최근 용의자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으며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행 직후 친구들과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용의자 33세 호세 라파엘 솔라노 란테타는 체포됐으며 보석금 없이 수감된 상태로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낮 시카고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모녀에게 접근해 납치를 시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정오쯤 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5살짜리 딸과 함께 걸어가던 모녀를 따라가 여성에게 현금을 줄 테니 딸을 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이를 거부하자 용의자는 5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붙잡으며 납치 시도를 했고 놀란 여성이 반격을 가하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지역에 납치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5인치에 턱수염과 밝은 빨간 머리의 20대 초중반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가벼운 접촉 사고가 총격 사건으로 이어져 한인 업주가 살해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경찰국은 지난 8월 15일 새벽 2시 프리웨이 진입로에서 벌어진 추돌 사고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한인 신진일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28세 마킨드모 웨스트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 당시 혐의점을 잡았지만 웨스트가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벌였지만 주변의 증언과 감시 카메라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를 살인사건으로 급 전환하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8명이 신 씨의 차키를 뺏고 애워싸고 있었고 도망가는 신 씨를 추적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살인범으로 체포된 마킨 웨스트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입니다.
워싱턴 DC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보내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국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로부터 예산 $10,000,000를 확보해 이민자들에게 임시 숙소나 음식 등을 지원하고 담당 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우저 시장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서 실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산타모니카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공항에서 비행 교습 중이던 경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화재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탑승자인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So we have witness statements and video at the accident at the airport indicating that the airplane shortly after or possibly just before touchdown pitched into the air aggressively nose up, climbed to about 100 feet and then rolled to the ground where it impacted the ground. No, I just pray for the family and those that were affected by it. 한편 산타모니카 공항은 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폐쇄됐지만 오늘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조류독감 사태까지 겹치면서 칠면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농민연맹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식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추수감사절용 칠면조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칠면조 가격은 파운드당 $6.50를 넘어섰고 이는 5년 전보다 47% 급등한 수치입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39개 주에서 조류독감이 확산해 4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했고 이 가운데 칠면조는 600만 마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에서 신규 조류독감 사례가 발생하면서 2달 안에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체인 타겟이 어린이 중고 카시트에 대한 특별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타겟은 중고 카시트를 가져오는 고객들에게 새 제품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트레이드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미 전역 타겟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타겟은 매년 2차례 카시트 소재의 재활용을 위한 취지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하버드대가 유권자 1,815명을 대상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중요 의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답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일자리가 2위, 총기 규제는 3위로 기록됐고 민주당이 주요 의제로 강조하는 낙태는 44%의 지지를 얻어 4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 측은 대법원의 로데웨이드 판결 번복 이후 낙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거 이슈 다각화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총기 규제보다 낙태를 더 중요한 이슈로 지목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 성향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정책이 깊이 우려된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미국 대북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부터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례로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계속 밝혔고 대화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책임을 북한에 돌렸습니다. We continue to seek diplomacy and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The DPRK continues to not respond.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포괄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이 담긴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해 주변국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defense capabilities.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정책이 깊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Increasing the role of and significance of nuclear weapons in security doctrines is contrary to decades of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duce and eliminate nuclear risks.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속히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국의 새 국왕인 찰스 3세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헌신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추모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영국의 새 국왕인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9일 첫 TV 대국민 연설에 나서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헌신하겠다는 뜻을 약속했습니다. I speak to you today with feelings of profound sorrow. That promise of lifelong service I renew to you all today. 그러면서 왕세자가 된 장남 윌리엄과 부인 캐서린, 왕실을 나간 둘째 아들 해리 왕자 부부에 대해서도 애정을 표하면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new Prince and Princess of Wales will, I know, continue to inspire and lead our national conversations, helping to bring the marginal to the center ground, where vital help can be given. 국왕으로의 공식 선포는 오늘 이루어지지만 찰스 3세는 리즈 트러스 총리와 첫 회동을 하는 등 국왕으로서의 임무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추모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편과 철도 노조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일제히 멈췄고 프리미어리그는 주말 사이에 예정된 모든 경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다음 주 예정된 금리 결정 회의를 오는 22일로 미뤘습니다. 여왕의 거처인 런던 버킹엄 궁에는 오는 13일 여왕의 관이 도착합니다. 이후 5일간 여왕의 마지막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 뒤 장례는 서거 열흘째 되는 18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한국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대기질이 최근 몇 년 새 확실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자금성 전망으로 유명한 징샨공원. 전망대에 올라서니 베이징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 외곽 산들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今天的天气非常好，天气非常晴朗，非常适合出来游玩。 천안문 광장과 만리장성 등 베이징 주요 관광 명소도 쾌청한 날씨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제가 특파원 생활을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베이징에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2013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했고 중국 전역을 기준으로 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악명 높았던 겨울철 미세먼지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베이징은 10시간에 가깝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300을 넘는 중국 기준으로도 최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밤 9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522로 공포를 느낄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心里都觉得有一种世界末日的那种感觉，是挺恐慌的。 공기질 개선 이유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 기반한 에너지 시설과 공장 설비를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늘려온 정책이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와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天气会比较黄一点，然后你空气你吸入体内的感觉也有很多的这种颗粒感，但现在你就会感觉很好。 중국 대기질 개선은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미쳐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에 비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도 석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기도 물도 끊긴 마을이 적지 않은데 한가위 맞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패이고 쓸려나간 진입로. 길목 대부분이 훼손돼 마을은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진입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무너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참을 걸어가 도착한 마을 안은 쑥대밭입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작물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팔면 금태전 배추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제 다 죽었지 뭐. 냇가에 앉은 주민들. 설거지도 빨래도 냇물로 간신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 내 나온다. 하면 며칠 내 나오나. 전기 안 들어지. 물 없지. 망고 고사이다. 망고 고사이다. 그래. 차례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원래는 뭐 집에 난리가 제사 차려가지고 모실 데도 없고. 도심에서 가까운 또 다른 마을. 골목마다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헬기를 타고 날아온 특전사 요원들은 진흙을 뒤집어 쓴 가재 도구를 순식간에 정리합니다. 밥차를 가져와 식사를 준비해주는 이들과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온 가족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오지 말라고 또 해주시네요. 네, 가서 도와드리라고.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도움의 손길에 피해 주민들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던 지난 7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민간 전문가 역할을 늘린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단장 한 명뿐인 조직인데다 새로운 역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안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닷새 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단장 한 명 말고 다른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처음부터 단장 한 명이 혼자 업무를 보고 공무원 3명이 실무를 돕는 구조였다며 새로 위원을 임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따로 없고 사실상 단장 한 명만 있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코로나 특별대응단장의 공식 임무는 중대본 회의 참석과 이슈에 대한 브리핑. 그런데 정기석 단장은 단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중대본 회의도 가고 관련 브리핑도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석입니다.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와 코로나 특별대응단은 뭐가 다르냐고 물었지만 분명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평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자문단장은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이를 두고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딱히 역할이 없는 코로나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자문위원장은 초청받지 못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시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대응단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문화연의 플러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른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59년 연기 인생에서 해외 시상식 참석은 처음이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이름이 극중 참가번호 1번, 뇌종양을 앓는 5인남 역으로 열연한 오영수 씨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을 위해 추석 당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오영수 씨는 우리 드라마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이런 기회가 왔다며 백인 배우들 사이에서 후배 박혜수와 동시에 후보에 오른 것도 기분 좋은 일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석권했는데요. 최고 영예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나무주연상, 남녀조연상 등 6개 부문의 에미상 시상식은 현지 시간 12일 개최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정규 2집 선공개국인 핑크베놈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K-팝 걸그룹 중에선 최초라고 하네요. 1억 8천만 회 이상 스트리밍된 핑크베놈이 글로벌 2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9천만 뷰를 돌파해 여성 아티스트 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또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 8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미넴, 저스틴 비버 등 유명 팝스타들을 추월하며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초이자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블랙핑크는 다음 주 컴백을 앞두고 타이틀곡 제목과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셧다운으로 돌아올 블랙핑크가 또 어떤 기록들을 써내려갈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추석 연휴 나흘간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송편과 활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주사위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인 쌍용놀이와 제기차기를 비롯해 청사초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토요일 서울 청춘극장에서는요,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 가요 무대가 열리는데요. 트로트 가수 무대와 함께 송편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지난 2014년 서울 석촌호수에 등장했던 고무오리 러버덕이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16년간 전 세계 16개국을 순회 중인데요. 앞서 우리나라에 전시됐을 당시 5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었죠. 행사 기간 석촌호수에는 높이 18m의 대형 벌룬 러버덕이 전시되는데요. 이달 30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의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한국은 추석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